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토링의 정재훈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조건부 확률과 실생활이란 주제로 간단하게 원포인트 레슨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한두 문제만 풀고 푸는 방법만 알려준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해보는 게 더 좋아서 조금은 짧게 강의를 끝낼 예정입니다. 조건부 확률과 실생활이라고 나온다면 우리 실생활이라고 나온다면 문제가 길어지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거기 있는 문제를 바탕으로 어떻게 식을 세워나가고 어떻게 미지수 설정을 할 거지 그런 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실생활 문제인데요. 조건부 확률, 끝에 뭐뭐뭐1 확률 이렇게 끝나는 그런 문제들 중에서 이제 실생활 관련된 문제는 크게 이 두 분류로 풀면은 풀이가 쉬워요. 첫 번째는 비율표를 그려서 푸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수영도를 그려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기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강의 여기를 들어갔고 두 번째 여기가 첫 번째였고요. 여기가 두 번째,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종속사건과 실생활 요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율표를 이용한 풀이 방법과 그리고 수영도를 이용한 풀이 방법이 있다.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비율표가 뭐고 수영도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맛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비율표를 이용한 그런 문제예요. 조금 난이도 쉬운 걸로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은 이 표가 안 나옵니다. 감을 잡으라고 조금 쉬운 걸로 먼저 해봤으니까 이걸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제 고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 중에서 선호하는 과목을 조사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60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학생이 여학생일 때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모든 확률에서는요, 때 앞에 있는 게 이 조건이 바로 전체의 경우의 수에 해당되는 조건이고 뒤에 있는 조건, 그거 두 개를 앞과 뒤에 있는 조건을 합친 게 바로 사건의 경우의 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때 앞에서 한번 딱 끊어주고요.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있죠. 여학생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의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되냐면 여학생은 총 28명이죠. 그래서 전체가 28, 28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을 선호할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수학을 선호해야 되니까 우리 수학을 선호하는 학생은 몇 명입니까? 30명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전체가 여학생 중에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 때 앞에 말이 여학생이란 말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즉 여학생 중에서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30명을 사건의 경우의 수로 하면 안 되고 사건의 경우의 수는 여학생 중에서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28분의 12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인 거죠.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수학을 좋아할 확률, 여학생 중에서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8분의 10이고요. 계산 조금 해보면 얘는 14분의 6 그리고 7분의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율표를 구하는 걸 대충 했으니까 이제 수영도 스타일을 한번 해볼게요. 요런 게 바로 수영도인데 이제 수영도 스타일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요. 비율표로 그리기 힘들 때는 사실 수영도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단 실생활 문제에서 수영도 스타일이 나올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얘가 뭐뭐뭐 때 뭐뭐뭐1 확률이 많이 나온다. 요런 거 있을 때도 이제 우리는 수영도 타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누가 뽑고 누가 뽑았다 이렇게 뽑은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 공을 뽑았는데 공 뽑은 순서가 결정되는 경우, 아이고 글씨가 공 뽑은 순서 결정되는 경우
뭐 요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수영도 스타일을 떠올려야 되는데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런 발상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발상 연습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봐야지 발상 연습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풀리다가 안 풀리면 수영도 스타일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여기는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49,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길 확률이 0.6이고 비가 올 확률이 0.3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은다면은 이렇게 수영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 경기에서 이긴다 진다라고 하면은 문제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조건이 경기에서 이긴다 진다와 비가 온다 안 온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뭐부터 하면 편할까 생각해 보다가 우리 비가 온다, 비가 안 온다 요걸로 먼저 나눠 볼게요. 그러면 비가 올 확률은 0.3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가는 확률은 0.3이고요. 그럼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0.7이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변수인 이긴다 진다로 분리를 해볼게요. 뭐 비가 왔을 때 이길 수도 있고요. 비가 오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비가 왔을 때 이길 확률은 얼마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비가 내릴 때 이길 확률이 0.49라고 나왔어요. 즉 비가 왔을 때 이길 확률은 0.4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비가 왔을 때 질 확률은 얼마입니까? 네, 0.6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이길 확률이 0.6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가 안 왔을 때 이길 확률은 0.6이다. 그러면 비가 안 왔을 때 질 확률은 0.4다.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죠. 그럼 볼게요.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이길 확률은 얼마입니까? 비가 올 확률이 0.3인데 그 중에 0.4, 즉 40%만큼이 이긴데요. 즉 0.3 곱하기 0.4를 하면은 우리 확률이 나오죠. 그러면 비가 왔을 때 질 확률은 얼마예요?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되겠죠? 요거랑 요거 곱하면 됩니다. 0.3 중에서 0.6이니까요.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잠깐만요. 위에 거 잘못 썼네요. 0.12가 되고요. 밑에 거는 3, 6, 18, 0.18 되고요. 얘도 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도 4, 7에 2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1 될까요? 네, 1이 됩니다. 다 더해보세요. 요거 더하면 0.3이고요. 요거 더하면 0.7 되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 됩니다. 즉 확률이 이렇게 분할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또 읽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말에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길 확률은 비가 왔을 때 이길 확률인 0.12와 비가 오지 않았을 때의 이길 확률인 0.42가 되므로 그 두 개를 더한 0.54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질 확률은 뭐 쟤랑 쟤를 더하면 되겠죠. 얘랑 얘를 더하면 질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영도를 그리면 편해요. 그런데 이 수영도 그리는 요 모습을 해설지에서는 잘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 해설지에는 기호로 나타냈거든요. 기호 계산은요, 여러분들 기호 계산으로 나왔을 때만 좀 편한 거고요. 사실 실생활은 기호 없이도 그냥 직관적으로도 좀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푸는 연습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호를 익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직관적인 거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이제 기호 계산할 때 요 확률 요 놈들이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지는지 해설지를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해설지에는 이 기호 계산으로 실생활을 기호로 바꿔서 푸는데 이거는 문제 풀 때 크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해설지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비가 온다라는 사건을 A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긴다라는 사건을 B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알파벳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뭐 비가 오지 않는 건 A의 여사건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의 확률은 뭐가 되냐면 비가 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A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BA가 됩니다.
요거의 확률은 뭐가 되냐면 B가 왔을 때 이길 확률, 그래서 PA 바 B가 됩니다. 그럼 볼게요. 얘는 PA 곱하기 PA 중에서 B의 비율 또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거 우리 확률이 곱의 법칙이잖아요. A 중에서 B의 비율을 곱해버리면 얘는 A, B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죠. A, B 가운데 있는 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놈도 그런 식으로 다 세팅을 해보면 얘는 A가 일어날 확률이고 얘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고 두 개를 곱해버리면 얘는 PA 교집합 B 여사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 놈을 확률기로 나타내면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리고 요 놈을 확률기로 나타내면은 잠시만요. 요 놈을 확률기로 나타내면은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얘가 뭐가 아까보다 좀 머리가 아프죠? 왜냐? 굳이 기호로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기호로 바꾸지 않아도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교양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면 뭐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 기호화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호화 시키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 지금 하는 건 교양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A 교집합 B가 0.1이고, 그리고 A 교집합 B 여사건이 지금 0.18이고, 그리고 A 교집합 A가 아닌 것 중에서 B가 B에 속하는 거 얘가 0.42가 되고, 둘 다 아닌 거의 교집합 0.28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을 건데, 사실 지금 이 핑크색으로 한 이 부분 있잖아요. 다 필요 없는 놈이에요. 그냥 여러분 문제 풀 때는 필요 없어요. 교양을 쌓기 위해서 확률 기호가 이런 의미였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한 거고, 여러분들 절대 필요 없고 그냥 수형도만 잘 그리면 돼요. 선생님도 이렇게 확률 기호까지 계산 안 합니다. 그럼 요 놈도 수형도 그려서 한번 풀어볼게요. 공뽑기 문제인데 상자 먼저 그리는 거죠. 그래야지 머리가 편해집니다. 상자를 예쁘게 그려줍니다. 흰 공 2개와 검은 공 2개 그려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갑이 공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을이 꺼냈대요. 그런데 갑이 다시 집어넣었다는 얘기 안 했죠. 이런 경우 공 꺼내는 순서가 결정된 경우, 공 꺼내는 순서 결정, 요런 거 보고 수형도를 그리자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수형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공 꺼내는 순서가 결정이 됐는데 갑이 먼저 꺼냈죠. 그래서 갑이 처음에 한번 꺼냈을 때 어떤 공을 꺼냈는지에 대한 수형도를 그려볼게요. 갑은요, 하얀 공을 꺼냈을 수도 있고 까만 공을 꺼냈을 수도 있어요. 하얀 공 꺼낼 확률 얼마입니까? 스님 4분의 1이요. 4분의 2요. 맞죠. 근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4C 1분의 2C 1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좋아요. 4개 중에 하나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고, 하얀 공 2개 중에 하나 뽑는 게 2C 1 이렇게 됩니다. 얘가 4, 3, 2, 1분의 2 이런 식으로 돼서 잠시만요. 얘는 얼마가 나옵니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4C 1이 아니라 4C 2가 아니라 4C 1이었네요. 그러니까 4분의 2가 돼서 2분의 1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하얀 공을 뽑을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그러면 반대의 확률이 까만 공 뽑을 확률이니까 까만 공 뽑을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그럼 볼게요. 갑이 하얀 걸 뽑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남아있는 상자는 우리 하얀 공 하나와 까만 공 2개가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을이 뽑습니다. 하얀 공도 있고 까만 공도 있으니까 을은 이렇게 하얀 공도 뽑을 수가 있고 까만 공도 뽑을 수가 있어요. 을이 하얀 공을 뽑을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까만 공을 뽑을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상태를 볼게요.
만약에 갑이 까만 걸 뽑았다면 하얀 게 2개 있고 까만 게 하나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을이 하얀 거 뽑을 확률은 3분의 2고요. 을이 검정색을 뽑을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일단 뭐 다 계산 한번 해보고 갑시다. 그러면 갑이 하얀 거 뽑고 을이 하얀 거 뽑을 확률은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갑이 하얀 거 뽑고 을이 까만 거 뽑을 확률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갑이 까만 거 뽑고 을이 하얀 거 뽑을 확률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얀 거, 까만 거 뽑을 확률도 곱하면 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을이 꺼낸 공이 흰 공이었을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다 구해놨는데 을이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은 지금 6분의 1과 3분의 1이죠. 그래서 전체가 바로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인 이게 됩니다. 그리고 갑이 꺼냈던 공도 흰 공이었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2가지 케이스 중에서 따져야 돼요. 항상 전체 중에서 따져야 돼요. 갑이 꺼낸 공도 흰 공일 확률은 즉 위에 있는 케이스죠. 그래서 사건은 뭐가 되냐면 6분의 1만 됩니다. 그래서 확률은 뭐가 되냐면 전체의 확률분의 사건의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럼 요거 계산해 주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을 해줘 보면 얘는 6분의 3, 66 약분되고요.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공권에는 순서가 결정된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감을 잡고 어떤 실생활 문제가 나왔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 할 때 수영도를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원포인트 레슨 연습 문제 한 30분 분량으로 뽑아놨으니까 그것도 부지런히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